네, 뭔가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관 산업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 해운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제유가 떨어진 게 이게 사실 SVB, 발음도 잘 안 되네요. SVB 사태로 떨어지면서 조선주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그만큼 경기에 민감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조선주도? 조선주가 뭐 여러 산업재 섹터 중에서 사실 그 유가 민감도가 제일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나는 조선의 전방 산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 해운업이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해양 플랜트, 오일 예. 유전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일단 유가를 단순히 저희가 경기의 바로미터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유가의 하락은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럼 해상 물동량이 줄고 해운 업체들이 별로 배가 필요하지 않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해양 플랜트가 하필이면 또 깊은 바다를 뚫는 그런 설비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만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해상 유전을 개발을 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유가가 하락할 때 조선주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그러면 많이 생깁니다. 조선주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면 유가가 반등해야 되는 거네요. 뭐 지금 수준보다 그러니까 60불대 이런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한화가 대우조선에 이어서 선박 엔진 전문기업 HSD 엔진까지 네. 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선에 좀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인수가 마무리되면 수직 계열화가 딱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엔진을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이 현대그룹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에 한화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엔진을 만드는 조선회사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렇게 서로 지분 관계가 없을 때에도 이 대우조선해양의 추진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HSD 엔진이 전담해서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서로 결속이 그래도 되게 되면 아무래도 캡티브 물량을 좀 확보하게 되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 내조하듯이 네. 이쪽에 내조하네요. 네. 예. 자, 조선주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선 업황이 좋을 때 이 수주를 한 규모가 아무리 좋았어도 2007년에 그 초황 수준을 넘어선 회사가 하나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한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사모중공업입니다. 예. 그 현대사모중공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직속 종속 회사인데 올해 연초에 이제 상장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대사모중공업의 가치를 조금 주가에 이제 실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 매력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실적과 수주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근거입니까? 일단 실적 같은 경우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랑 재작년에 많이 수주한 예. 업체가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정비도 커버되고 그리고 이제 높은 가격에 있는 배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수익성 턴어라운드는 뭐 일단 약간 예약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특히나 많이 수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그런 면이 두드러질 텐데 이제 현대사모중공업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수주를 했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정기선들이 발주가 많이 안 됐어요. 부정기선이라고 하면 이제 탱커, 벌커 저희가 에너지나 네. 원자재를 주로 나르는 그런 선박들을 나르는 회사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주가 되게 되면 전체 조선 시장이 물량이 계속 많아서 우리가 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선사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 시점을 저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한 게 눈에 딱 보이게 되면 아마 저희는 이제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중요합니까? 수주가 더 중요합니까? 순서의 차이이고요. 예. 수주가 먼저 중요하고 이 수주를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대단히 실망이 큰 수주가 거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실적으로 실현이 되면 이제 그럴 때는 다시 재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이나 건설이나 뭐 비슷한 그런 그
수주와 실적이 같이 가야 되는 그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조선해양 목표 주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는 16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매수 의견이고 이제 1분기까지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예. 저희가 4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혼탁한 실적을 많이 보인 상황이거든요. 16만 원이면 지금 주가의 2배가 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실망감이 좀 컸었는데 1분기부터 조선업체들이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 발표 앞두고 일종의 길목지키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해운주 쪽을 볼까요? 요즘 경기 나빠진다 그러는데 이 HMM 매각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물동량 감소로 해상 운임도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 해운 영역에서 유일하게 운임이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컨테이너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가치가 되게 충만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 가게에 이제 팔고자 하는 원매자들은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가는 쪽 입장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래프로 나오네요. 네네. 좀 많이 떨어졌네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00 정도 수준인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900에서 1000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금 900이 약간 붕괴되기 일보 직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가 빨리 종료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저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좀 덜 부담스러울 텐데 저렇게 운임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사는 쪽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수익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해운사들은 얼마만큼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주로 매각을 하고 인수를 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수익 가치가 계속 플러스일 수 있을까? 이전 수준이랑 동일할 수 있을까? 이걸 예.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안정적인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 원자재 실어 나누는 벌크선 시황은 이 BDI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달 16일 530포인트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한 달 새 2배가 됐어요.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3배쯤 됐습니다. 아, 3배까지 1,50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예, 지금 뭐 완전히 그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든 그런 뛰어오른 모양새네요. 상황인데 지난번 바닥이 사실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최고 비수기 정도 수준에서 약간 탈피한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운임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대련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떠한 원자재 선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벌크에서 가장 큰 그 화물량에 해당하는 철광석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철광석 선물 같은 것이 중국 경기에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거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벌크선 운임이 지수가 좀 올라간다. 또 철광석 선물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그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이런 벌크선 사들에게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예, 뭐 당연히 그러니까 보시면 철광석 선물이랑 페노션의 주가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운임이 급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을 받아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이동 평균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자재 시장에 선물이 움직였으니까 운임도 지금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에서 이제 운임이 올라간 걸로 인한 실적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좀 그려질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크선 쪽에서 탑픽은 엄경화 의원은 이 페노션을 상당히 좀 최애주로 항상 꼽으시는 네,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15,000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되게 높은 가격이네요. 언제 지금 도달합니까? 이게 15,000원 진짜. 저희가 이 밴드에서 항상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 상단을 제시하고 그때까지는 이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부터는 정말로 공급 쇼티지에 의한 운임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예 경제 활동을 안 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수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지금 수요 지표가 그렇게 나쁜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뭐 올해 많이 배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한 1.9% 정도밖에 늘지 않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운임 상승.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시장에서 앞서 봤던 그 운임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부분 이런 거를 원자재 시장에서 올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좀 다른 판도가 벌쳐질 수 있다 보여지네요. 또 하나 경기 선행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지난 2월 초에 2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인 1000선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는 900선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소비재 경기 그리고 저희가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 화물을 주로 나르는 것들이 저기 이제 녹색 컨테이너. 선이죠. 네, 맞습니다. SCFI. 예, 컨테이너 운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선행 경기는 지금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한 작년 9월 정도부터 선진국의 컨테이너 수입량 자체의 감소 폭이 급격하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2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고 효과를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물동량이 크게 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주는 그 글로벌 그 부동산 경기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네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이 특별히 그런 편이고요.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저희가 하우징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의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목재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가구, 뭐 전자제품까지도 심지어 거기까지 이제 다 저희가 이런 포함해서. 그런 넓은 의미, 광의의 그 하우징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집이 잘 지어지고 매매가 되고 가정이 이제 새로 이루어지고 이래야지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사들여야 되는 때는 건데 괜찮은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이제 급격하게 저희가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늘렸다가 이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되는 기간 동안은 사실 급격하게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반기 조선주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뭐 전략을 지금 새롭게 짜는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까지 쥐어짠 작년에 4분기에 이제 현대대우, 삼성 모든 회사들이 다 그 인건비 관련된 비용을 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빅베스를 이제 진행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새로운 실적을 23년에 새로운 실적을 보시기 전에 그냥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저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올해는 조선사들 조금 웃는 날이 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